맘 편한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예측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예측했을 때 결과는 어땠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사례를 토대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마음이 편한 투자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128%가 넘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도 주가 상승폭이 훨씬 컸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에는 2만원 정도였던 주가가 57,000원을 넘기면서 178%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7,000원을 넘겼던 2017년 11월에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고 다음 분기인 4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배당금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요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락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최고 재무관리자인 CFO도 주가가 아직 저평가인 상태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모두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오를 것만 같았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7년 11월에 정점을 찍고 2019년 1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7,520원이었던 주가가 36,850원까지 35.94% 하락을 한 거죠. 주가 상승세가 꺾이자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냈던 모건 스탠리에서 2017년에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서 이때도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와는 반대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면서 심지어 일주일 내 반등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었고요.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는 일시적이고 장기화 가능성이 낮다. 단기 조정에 무게를 둔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그 후 1년 2개월 동안 35%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던 2018년 12월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이 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어김없이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가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기를 제외하면 이때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바닥이었고요. 주가는 사람들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예측한 최근의 2번 사례에서 한 번은 맞추고 한 번은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예측한 것을 보고 과도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상승기에는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만을 말하지만 주가 하락기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금방 반등할 것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죠. 반대로 주가 하락기에는 추가 하락을 우려하고 반등은 멀었다고 말하지만 주가 상승기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에서는 과도한 우려 때문에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것도 막연한 기대로 맹목적인 신뢰를 하는 것도 둘 다 투자에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30% 넘게 빠지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의 변동이 큰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좌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빨리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서 섣불리 물타기를 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을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 투자에서는 맹목적인 장기 투자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결론으로 저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대한 대응을 3단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분기 발표되는 실적과 업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측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면서 모든 주식을 매도하셔도 안 됩니다. 투자에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실제 결과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인데요.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불안하신 분들은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투자 자산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기에 수익률은 낮겠지만 비율이 높을수록 주가 하락에 대비하고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잃지 않는 투자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30% 현금을 보유하지만 이 비율에 대한 기준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현금을 달러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달러는 위기에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라는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 좋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용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50% 이상을 S&P 500 ETF와 같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ETF 투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개별 주식 투자 수익률이 S&P 500 수익률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도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투자의 안정성을 더하고 싶으면 S&P 500 ETF의 비중을 좀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이라도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현금 보유를 꼭 먼저 실천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만약 삼성전자의 단기 하락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 기회에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너무 공격적이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끈한 물타기, 불타기를 해서 그 타이밍을 맞춘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는 좋은 투자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바꿔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 편한 개미님들이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